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최근의 온라인 쇼핑 트렌드와 앞으로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것은 온라인 스토어를 기획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지금부터는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란 우리말로는 유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 사람들의 특정한 생각이나 표현 방식, 특정한 제품이 그 사회로 빠르게 침투해서 확산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확산 상태를 우리는 보통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도 이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것은 온라인 스토어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많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잘못 파악하고 트렌드에 어울리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제 아무리 온라인 스토어의 운영을 잘한다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온라인 쇼핑 트렌드는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온라인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된 영향 요인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여행이나 교통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예약이나 결제는 급격하게 줄고 온라인 음식 주문이나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음식료품의 주문이 늘어나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비교적 쉽게 영향 요인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고 객관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나 관련 기관, 연구소, 기업, 단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발행하는 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은 시장 전체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포함해서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장조사 전문 기업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닐슨 미디어 코리아라고 하는 기업에서 코리안 클릭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온라인 쇼핑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또한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기업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두 기업 모두 시장 조사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시장의 트렌드도 리포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닐슨 미디어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코리안 클릭 서비스를 살펴보면 위에 메뉴 중에 프레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속 넷플릭스 순 이용자 증가, 무신사, 그리고 쿠팡, 카카오뱅크, 쿠팡보다는 당근마켓 이러한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쉽게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 서베이를 접속을 해보면 사이트의 상단 메뉴 중에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블로그 아래 트렌드 리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트렌드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 검색 포털 트렌드 리포트, 남성 그루밍 트렌드 리포트,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트렌드 리포트, 뷰티 트렌드 리포트, 명품 쇼핑 앱 트렌드 리포트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트렌드 파악을 위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조사 전문 기업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소비자 조사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발간하는 쇼핑 리포트와 엠포스 데이터랩에서 발간하는 트렌드 보고서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컨슈머 인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보면 사이트 상단 메뉴 중에 컨슈머 리포트, 그 중에서 쇼핑 리포트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온라인 배송 만족도, 코로나19가 바꾼 쇼핑, 코로나19 소비생활 확 바꿨다 등등의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엠포스 데이터 랩에도 접속을 해보면 메뉴 중에 2021년 쇼핑 변화 결산이라고 하는 쇼핑 백과 자료를 쇼핑 트렌드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네이버 데이터 랩은 쇼핑 인사이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나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 직접 접속을 해보면 메인 화면에서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와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쇼핑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별로 분야별 인기 검색어와 인기 분야를 일간, 주간, 월간 등 기간을 설정해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나 기관,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최근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쇼핑 트렌드로 가장 먼저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온라인 쇼핑 핵심 세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의 주요 소비자는 주로 IT 기기의 활용이 능숙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추고 있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유리한, 즉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30대 혹은 40대가 주도를 했는데, 이들은 주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사고 싶은 상품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가격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50대 혹은 60대의 실버 서퍼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러한 실버 서퍼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핵심 소비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의 주역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쇼핑의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구매력 또한 높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소비를 이끄는 강력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MZ 세대는 모바일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르기는 하지만 독창적인 경험도 추구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성향으로 SNS를 통해서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MZ세대는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이고 있고,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출한다든지 하는 미닝아웃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미닝아웃 소비를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닝아웃은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에 빗대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소비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취향, 성향, 주장 등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틀어서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보통 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옷이나 가방 등의 메시지가 담긴 문구라든지 혹은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슬로건 패션 등의 형태로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 트렌드는 개인 맞춤 쇼핑 서비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직접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기존의 쇼핑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온라인 쇼핑에 적용하는 스토어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더 생생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은 또한 상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최적화해 준다거나 혹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의 간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쇼핑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쇼핑 플랫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받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스토어에도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또는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을 개인별로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큐레이션 커머스라고도 부릅니다. 소비자는 예전처럼 무슨 20대, 여자, 대학생 이렇게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향과 나의 관심사가 반영된 나만을 위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화장품 종합 플랫폼 화해가 있는데요. 이 화해는 화장품 성분 데이터와 랭킹, 그리고 맞춤형 리뷰 등을 통해서 나의 피부에 가장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록 큐레이션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브랜드 광고 그리고 유명한 모델들을 거쳐서 제품을 노출하는 것과는 달리 광고가 아닌 사용자의 리뷰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들을 노출시켜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럼 사이트 잠깐 접속해 볼까요? 자, 접속을 해 보시면 여기 나오죠. 화해, 내가 찾는 모든 뷰티, 대한민국 1등 뷰티 앱 화해라고 되어 있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회사 소개와 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만의 뷰티를 찾는 내 피부 맞춤 리뷰도 있고요. 탐색부터 구매까지 인생템 찾는 화해 쇼핑. 자, 이렇게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최근의 온라인 쇼핑 트렌드로는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이 대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업체에서 집 앞까지 상품을 가져다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 과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스토어에서 상품을 찾아가는 이러한 서비스가 늘고 있고, 마켓컬리와 같이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밤에 주문한 제품을 다음날 새벽에 받는 형태이고, 아침에 주문한 제품을 오후에 받는 당일 배송도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층 더 진화해서 쿠팡이라든지 혹은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현대백화점, GS 리테일과 같은 기존의 유통업체들의 주도로 이제는 주문한 다음에 15분에서 1시간 만에 배송을 하는 퀵 커머스가 소비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도심에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이를 기점으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라이더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퀵 커머스가 앞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번 편리함을 맛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대세가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온라인 쇼핑 트렌드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라이브 커머스 전성시대인데요.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이 1인 미디어 컨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런 소통을 온라인 쇼핑에서 활용하기 위해 최근에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쇼핑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서 안전하게 소비하는 언택트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뜨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항상 이 소통이 필요하고 따라서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결을 원하는 온택트 문화가 확산을 하면서 이에 맞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TV 홈쇼핑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소통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판매자나 혹은 인플루언서에게 바로 소비자가 질문을 하고 여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미라든지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하고 볼거리도 제공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사람들을 점점 끌어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7년에 서비스를 시작해온 티몬의 TV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1919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그립이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대형 포털 서비스 업체하고 인터파크, 롯데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기존에 진행을 했던 라이브 방송 업체들도 요즘 다시 쇼핑 사업으로 진출을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라이브 커머스가 얼마나 각광을 받는지 다시 한번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잘 읽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러 전문가나 연구기관이 내놓은 자료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기반의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1인 미디어의 네트워크 효과가 가지는 영향력은 이미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강자인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사들은 시청률 감소와 광고 효과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서비스가 됐고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와 같은 OTT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강력한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과거 TV 속 가수나 연기자에게 열광을 한다든지 광고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지갑을 열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는 제품을 추천받아서 구매하는 일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부터 많게는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인기 연예인의 영향력을 이미 아다하게 넘어서고 있고 오히려 연예인들이 크리에이터로 도전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크리에이터로서 스토리텔링과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만 있다면 실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신할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죠.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진짜 사람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 우리 CG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한 가상의 인간을 말하는데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시작은 미국의 릴 미켈라가 대표적인데요. 타임지 선정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미 연간 약 14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케아 일본 하라주쿠점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이마는 이케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실제보다 더욱 생생한 모습의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로지는 신한 라이프 TV 광고에서 노래와 춤을 신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춤을 잘 추는 예쁜 얼굴의 신인 가수로 알려지게 됐다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화즈빙 그리고 태국의 아일린과 같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 모델을 넘어서서 기상캐스터라든지 은행원 등으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을 모델로 발탁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사람과 다르게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폭력이나 음주운전, 열애설과 같은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광고가 중단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는 메타버스와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로블록스 혹은 제페토와 같이 대표되는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현실 세계의 나와는 다른 가치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나에게 또 다른 자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세상의 삶을 위한 소비는 생산성이 전부였던 현실 세계의 경제적인 통념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전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진화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이나 가상의 경험을 얻는 것에 더해서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학에서 메타버스 입학식, 졸업식이 정착이 이미 됐고 또 수많은 기업에서는 입사를 위한 면접이나 오리엔테이션도 이미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팝 그룹인 BTS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온라인 콘서트로만 약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기도 했고요.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메타버스 팬 사인회에는 하루 동안 4,600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살펴본 메타버스에 NFT를 결합해서 새로운 컨텐츠 거래를 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경제적인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하고요. 샌드박스는 게임 아이템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 구현된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최근 5G와 같은 초연결 환경하고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기도 한데요. 거래를 위한 데이터를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앙화를 벗어난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현재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서 거래의 신뢰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똑같은 품질의 데이터를 무한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원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로 기록이 되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개별 콘텐츠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NFT를 사용하면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여부를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의 재화처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디지털 원본 콘텐츠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앱 디자인 업체인 라바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2017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한 NFT 픽셀 아트 이미지인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총 10,000개 중에 9,000개를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코비드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크립토펑크가 2021년 6월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1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억 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 가장 싼 크립토펑크가 약 3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셀럽들이 크립토펑크를 트위터에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를 하면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비싼 NFT를 프로필로 하려는 사람들의 과시욕,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딱히 과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앞서 설명한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디지털 파일에 붙여서 원본이나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것을 화폐를 주주한다는 뜻인 민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디지털 파일에 이렇게 NFT를 발행을 해서 이를 상품화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픈시는 NFT 기술로 만든 디지털 파일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자산들이 민팅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파일들은 사용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각 국가의 노력과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보급으로 점차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의 제약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생활의 제약이 점차 일상으로 되찾아갈수록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보복 소비와 새롭게 떠오르는 엑스틴 세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MZ세대 그리고 실버 서퍼 외에 또 다른 트렌드 세터로 주목해야 할 세대가 바로 엑스틴이라고 불리는 세대인데요. 엑스틴 세대는 풍요로운 10대를 보내면서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X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자본주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엑스틴 세대는 이제 부모가 되면서 10대의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리딩 그룹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시장에 정착시킬 만한 사회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40, 5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패션 앱 퀸잇이 있는데요. 이 퀸잇은 보복 소비와 엑스틴 세대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약 350만 명 이상의 앱 사용자를 모으면서 규모를 늘리기 시작을 했고,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의 나이와 체형, 취향을 고려한 개인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MZ세대를 목표 고객으로 정해야 성공한다는 기존의 마케팅 원칙을 따르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커머스 랩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커머스와 관련한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